요즘 뭐 저희가 그 내란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리고 윤석열 파면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진짜 심각한 것은 의료 대란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다뤘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네 진짜.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네.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응급 체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 심각한 게 뭐냐면 언론에 또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몰라. 아직도 심각해요 이거. 몰라. 예. 그래서 일선에서 땀 흘리는 119 구급 대원들이 참다 못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엄청나게 또 탄압 받을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사람들 언론 접촉 못하게 한번 공문 내려갔었거든. 맞다. 응급실 진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방청장이 전국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언론에 알린 구급대원이 문제라는 건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19 구급 대원들의 눈물 나는 호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 이 행동이 국민에게나 조직에 해가 된다면 저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19 구급대의 상황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이 구급 현장 활동에 관련 언론 대응 유의사항 지침이라는 알림을 문서를 배포해 구급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졌다. 구급대원들은 많이 지쳐있고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큰 자괴감과 스트레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상처만 쌓여가고 있다. 정부는 통합된 정확한 병원 정보를 119 구급대에 제공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의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하라. 정부는 119 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송 지연, 이송 불가 상황이 누락되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언론과의 접촉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 보도가 안 되는데 네. 그나마 언론 보도 된 것 중에서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만 좀 전해주시죠. 얼마나 심각한지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지난해에는 경주에서 맹장염을 앓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거절을 당하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아이고. 심지어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구급차 안에서 맹장이 터져버립니다. 아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지난 아니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맹장 수술하려고 경북에서 서울까지 서울까지. 와야 돼. 그리고 청주에서는 지난 1월에 한 30대 여성이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 22곳에서 거절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10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병원까지 가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틀 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임신부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결국에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일선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구급 대원들이 너무 힘든 거야. 힘들죠. 아니, 야, 힘드시지. 22군데를 다녀봐라. 어. 그것도 힘든데 행여나 그 사이에서 뭐 문제 발생하잖아. 구급 대원들한테 책임 전가되는 사례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 환자들도 문제고 구급 대원들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의들이 좀 이제 복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복귀를 위해서 설득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아울러 이제 전문의 위주로 좀 재편이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빠르게 재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건 정말 천벌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지금 저렇게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와, 저러고 그것도 있는 책임도 안 기치게 이거- 먹고 있는 건데요. 예. 거의 의료계에다가 오물을 던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물 그러니까 풍선을 날렸네. 예, 작년에 이게 사실 총선용 공약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아. 1년이 넘었어요. 1년 그래서 이게 넘었습니다. 지금 응급실 또 뺑뺑이 하다 보면은 구급대원분들한테도 부담이 다 넘어가는 거고 또 중환자실 또 수술실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계되어 그리고 지방은 있습니다. 지방대로 피해가 더 클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비상에 준해서 해결을 좀 하는 좀 다각도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뭐 작년에 싶습니다. 국시 응시생이 평상시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 배출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고. 아, 어떡하냐. 최근에 있었던 아. 집단적인 어떤 유급 이런 것 때문에 네. 몇 년은 아마 그렇게 의사 배출이 줄어들 겁니다. 진짜 큰 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이거 어찌됐든 수습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예를 들어 바뀌어도 나는 이 의료 분야는 이거 수습하기 진짜 어려울 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답이 안 너무 나오는 많아. 시장이 보여. 답이 안 나와. 해결책이 잘 어떻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요. 화가 나는 게 윤석열이는 지금 직무정지돼 있지만 이거 주무부처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용 네. 아직도 자리에 있지 않나요? 자리 있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문제를 뭐 하고 일으켰던 있어요? 차관도 자리를 그러니까 지키고 그 차관도 있고요. 있고 네. 대통령실의 수석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정말 뚜껑이 열려요 진짜. 아무도 나라를 책임지지 이렇게 않습니다. 망쳐놓고 네. 말이 됩니까? 진짜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다만 지금 오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 인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좀 추계를 해서 네. 필요한 인력을 뽑아내고 숫자를 뽑아내고 그 네. 숫자대로 이제 의대생들이나 이런 아. TO를 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네. 당장은 지금 의협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진 않지만 네. 의협의 요구도 상당히 반영했기 때문에 이 추계 기구는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네. 앞으로는 의대 이제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런 논의 구조 하에서 풀 수 있는 틀은 일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네, 첫 예, 단추. 예.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 부분을 너무 안 다뤘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얼마큼 심각한지 네, 네.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아니 실제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집회 갔는데 본인을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저한테 다가온 집회 참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도 의사인데 아플까봐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렇죠. 진짜 아플까봐 겁난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좀 빨리 좀 타게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예. 저는 솔직히 정부도 좀 많이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고 의료계도 이제 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태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